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 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중졸 사회라는 과목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열심히 사회 공부를 해서요. 이제 합격이라는 제가 선물을 이제 안겨 드릴 텐데요. 일단 중졸 사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일단은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졸 사회 합격을 하시려면 자, 일단은 100점 만점입니다.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당 이제 4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이제 영역이 크게 사회 1, 사회 2, 그리고 국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이잖아요. 중학교에 진짜 현장에 가보시면 이제 사회 교과서가 2권이거든요. 사회 1, 사회 2. 그리고 우리가 역사책이 있는데 역사 중에서도 세계사는 빼고요. 우리의 역사인 국사만 다룹니다. 크게 세 영역이니까 우리가 25문제 나누기 3하면 대충 한 부분에서 한 8문제 정도, 8, 9문제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사회 1 한 8개, 사회 한 8개, 국사도 한 8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한 파트에서 8, 9개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토탈 25문제, 한 문제당 4점 계산되시죠? 자, 그럼 100점을 맞아야 합격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만 잘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졸, 전체적으로 중졸 자격을 획득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이렇게 6과목. 6과목 그럼 600점 만점이 되겠죠? 자,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요. 모든 과목이 평균 60점이 넘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60점이 넘으시면 자, 근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조심하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사회가 여러분 60점이면요 15문제만 맞으시면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뭐 조금 대충 공부해도 금방 합격은 되겠네. 물론 사회는 될 거예요. 근데 이 사회를요 전략 과목으로 이용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특히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특히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과목 뭔가 봤더니 수학이랑 뭐 영어 이런 과목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어는 20점을 받으셨어요. 영어 20점. 근데 사회 100점 맞았어요. 그럼 합치면 몇 점이죠? 120점. 자, 평균은 60점이죠. 그러면 합격이십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못하는 약한 과목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요. 이걸 커버해버리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한 과목까지 커버가 가능한 그런 전략 과목으로 사회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60점만 넘어라 이걸 원하지 않고요. 기왕이면 100점을 목표로 해서 다른 과목까지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인사를 드릴 때 사회 트레이너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사회를 탄탄하게 공부할 수 있게 트레이너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처음이라 앞에 사설이 길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우리가 그러면 사회 1 영역에서 일단 내가 사는 세계라고 해서요. 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자, 일단은 지구에서 살고 있죠. 크게 보시면 지구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 아시아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죠. 자, 내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은요, 여러분 교재 순서대로 제가 여기 조금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했고요. 교재에 조금 내용이 없다 싶은 건 제가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너무 하나하나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교재 없는 게 여기 왜 있느냐?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자, 그럼 교재 없는 게 있다? 그럼 이런 거 필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셨죠? 필기 요거 딱 준비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사는 세계에서 처음에 이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나와요. 위치. 어디에 있는가? 자, 좁은 지역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넓은 지역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좁은 지역이냐 넓은 지역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냐. 일단 좁은 지역은요 3가지가 있는데 주소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주소 있죠. 저도 서울시 강서구 무슨 동
무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뒤에는 공개하지 않을게요. 신비주의로 약간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바로 이 주소는요. 우리나라 이제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인 건데요. 검정고시는 자, 여러분들 어렵게 떨어뜨려야지. 골탕 먹여야지.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거,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딱딱딱딱 물어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막 저기 어려운 거 거기서 끄집어서 시험을 내는 시험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내는 시험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자, 대한민국의 수도 어디죠? 하나죠. 서울특별시. 네, 우리나라 가장 가운데 있는 서울특별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우리나라 가장 가운데 있으면서 수도면서 뭐냐? 너무 이거는 진짜 누구나 맞춰야 되는 문제잖아. 이런 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보다는 이제 서울처럼 중요한 도시 6개가 있죠. 자, 서울 말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말고도 대전, 대구, 부산, 그 다음에 광주, 울산, 인천 이렇게 해서 6개의 광역시 있고요. 뭐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우리 강원도까지 해서 이런 각각 북한까지 하면 8개도 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별자치시 그러면 이 특별자치시에는 바로 세종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자치도 그러면 제주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예요. 원래는 이제 제주도. 하지만 길게 얘기하면 제주특별 우리 자치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주소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좁은 지역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친구랑 약속을 할 때 저도 그래요. 야, 거기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그 동상 있잖아. 그 동상 앞에서, 뭐 분수대 앞에서 보자. 아니면 우리 동네 엄청 큰 서점, 그 서점 앞에서 보자. 그러면 친구들 다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네에서 친구랑 약속할 때 어디 앞에서 보자. 그러면 친구들 다 아는 그곳.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랜드마크. 뭔가 상징이 되는 곳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파리 그랬을 때는 에펠탑. 그죠? 파리 하면 제일 유명한 거잖아요. 에펠탑 이런 게 거기를 상징하는 우리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 상징물, 조형물, 문화재 이런 걸 랜드마크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 뭐 동대문, 남대문, 서울역, 63 빌딩 아니면 그 남산타워 요즘엔 N서울타워라고 하거든요. 남산타워 이런 것들 파리 에펠탑 이런 것을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좁은 지역을 표현하는 여러분 이제 결혼식장 같은 거 청첩장 받아보면요 꼭 반드시 들어가는 그림이 있죠. 약도가 있죠. 그죠? 이렇게 찾아오는 방법 이렇게 여러분 친구들한테 여기로 우리 집 찾아올 때 그려주는 거 그런 게 이제 약도입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좁은 지역을 표현하는 주소, 랜드마크, 약도. 자, 이번에는 그럼 넓은 지역을 표현해 볼게요. 넓은 지역. 자, 일단은요 우리가 지리적인 위치, 수리적인 위치, 관계적인 위치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지리적, 수리적, 관계적인 위치. 자, 지리적인 위치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바다와 육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 바다는 우리가 해양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육지는 대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이용을 해갖고 설명을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세계 지도죠. 자, 세계 지도 5대양, 6대륙이 있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이런 것도 상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6개의 대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대륙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아시아죠. 아시아. 대한민국도 아시아.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해서 6개의 대륙이 있어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우리나라 어디 있는가? 그러면 아시아. 자, 이번엔 바다, 해양 보겠습니다. 자, 바다 중에서 제일 큰 바다. 자, 그래서 클테자를 쓰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 바다. 제일 큰 바다. 태평양. 자, 우리 노래도 있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태평양, 대서양 이렇게 우리 지구는 원래 둥그니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렇게 3개의 바다라. 자,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해서 5개의 큰 바다가 있다. 자, 전 세계를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가지고 설명하면 지리적 위치. 자, 이번에는 이제 수리적 위치입니다. 수리. 마수리가 아니라 이 대수리는요. 네,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 그래서 숫자라는 건 위도와 경도를 설명을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극장 가보신 적 있죠? 극장에 가면 자, 이제 좌석표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A, B, C, D. 그러면 네 번째 줄에서 그 다음에 O 그러면 다섯 번째. 그쵸? 자, 그래서 A, B, C, D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가 내가 앉아서 볼 자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좌석 표시는 바로 가로, 세로예요. 가로, 세로. 학교에서 내 자리는요. 2분단 다섯 번째 줄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가로, 세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자, 우리가 이 세계 지도에서도 모든 나라는요. 극장 좌석표처럼 자리가 있어요. 번호가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가로, 세로로. 가로, 세로로. 가로, 세로.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리적 위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자, 세경아, 가위 갖고 와. 이렇게 외우세요. 세경아, 가위 갖고 와. 네, 그게 뭔 소리냐? 네, 자, 세경. 우리 뭐 연예인 이름에 세경도 있잖아요. 세경. 세로는 경도, 세로는 경도, 가로는 위도, 가로는 위도. 세경아, 가위. 가위가 좋아. 그럴 때 가로는 위도라는 거 헷갈리거든요. 경도가 가로였나? 위도가 가로였나? 이럴 때. 자, 그래서 세경아, 가위 갖고 와. 가로는 위도, 세로는 경도. 자, 그러면 자, 지금 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지구가 있어요. 자,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제일 가운데를 쫙 그으세요. 이걸 적도라고 합니다. 적도. 자, 이 적도. 자, 지금부터 이 적도를 가지고 가로로 자르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런 식으로 해서 90칸을 자릅니다. 위로. 자, 근데 아래로도 자르세요. 아래로도 몇 칸? 90칸. 위로 90, 아래로 90 합치면 180줄이 나왔죠. 그렇죠? 180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자, 대한민국의 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재는 거예요. 적도부터 그러면 따져봅니다. 자,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이렇게 가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어디 만나냐 봤더니 33번째 줄에 딱 걸리는 거예요. 마라도가 여기 딱 있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여기가 몇 번째 줄인가 봤더니 43번째 줄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위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나라 위도 33도에서 43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적도를 중심으로 위예요, 아래예요? 위죠. 위는 북쪽이에요. 그죠? 자, 방향으로 동, 서, 남, 북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북쪽 위도니까 북쪽 위도 북이라고 하자. 북이 33도에서 43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자리 찾았어요. 이번에는 세로줄로 가겠습니다. 세로줄. 자, 그럼 세로의 기준은요, 바로 영국이에요. 옛날에 영국이요, 미국보다 더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영국을 기준으로 하고, 이 영국을 지나는 이 선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본초 좌우선. 얘가 얘가 또 영도예요. 자, 그리고 자릅니다. 또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180, 왼쪽으로 180, 여기는 줄이 더 많아요. 그렇죠? 오른쪽, 왼쪽 180이니까 합치면 360. 원은 360도거든요. 이렇게 360.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가다 보니까 어디에 만나냐? 124번째 줄에서 만난 거야. 124.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124, 125, 126 하다가 이제 마지막 독도까지 132번째 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세로는 경도라고 했죠. 경도 124에서 132도 사이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영국을 기준으로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동쪽이에요.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우리는 왔습니다. 자, 그럼 동쪽 경도로 하자. 동경 124에서 132도. 자, 그럼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는 적도로부터 자, 위로 올라가서 33에서 43번째 줄 북이. 그다음에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124에서 132번째 줄 바로 동경 124에서 132도라고요. 그렇죠? 자, 숫자로 설명했죠.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세경아, 가위 갖고 와. 그래서 우리가 적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도. 그래서 북이 남이로 구분하죠. 자, 그러면 이 선 하나하나를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가로는 위도니까 위선이 선은 위선이라는 거고, 자, 경도는 세로입니다. 자, 세로는 본초 좌우선, 바로 영국을 지나는 거야. 그 선 이름이 좀 어렵지만 본초 좌우선. 그래서 동경과 오른쪽은 동경, 왼쪽은 서경으로 구분하고요. 자, 세로선 하나하나는 경선이라고 합니다. 경선. 그래서 그럼 어떤 나라도 다 설명이 돼요. 자, 어떤 나라도 만약에 어디 할까요? 뭐 일본 어디 있어? 그럼 일본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일본을 딱 그려놓고 적도에서 세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몇 번째 지나는지. 영국에서부터 세면 돼요. 몇 번째 줄에 지나는지. 아셨죠? 자, 브라질은 어디 있어? 브라질은 여기 있거든요. 그럼 역시 적도에서 몇 번째 줄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부터 몇 번째 줄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나라 위치를 다 찾을 수 있어. 이것을 수리적 위치, 숫자를 가지고 위도, 경도 몇 번째 줄에 있느냐 숫자를 가지고 설명한다. 수리적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위치를 파악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네,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따지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경아, 가위, 갖고, 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관계적 위치요. 관계. 너와 나의 관계? 네, 이렇게 관계라고 하는 거 주변 국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 주변 국가. 자, 그럼 우리나라 한번 연습해 볼까요? 대한민국의 위치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지리적으로, 수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이 세 가지 배웠으니까. 자, 지리적인 건 대륙과 바다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대륙은 우리나라는요. 바로 아시아에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보이시죠? 자, 여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아시아하고 유럽은 사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이 아시아, 유럽 합쳐 유라시아 대륙이라고요. 우리나라 유라시아 대륙의 그 오른쪽이니까 동쪽에 있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대륙이 들어갔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일본은요 완전히 바다죠.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 우리 동해 바다 있고 서해 바다 있고 남해 바다 있지만 북쪽은 바다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완전 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 그렇죠? 네, 완전 선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반은 섬이다. 그래서 반도국가라고 해요. 반도국가. 자, 그래서 우리 육지에서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모양을 반도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는 반도국가 맞죠? 그리고 이제 바다로 설명해 볼까요? 우리는 제일 큰 바다 태평양. 태평양에서 보면 어느 방향에 있냐면요. 자, 여기가 북입니다. 여기가 서. 동서남북.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쪽 북서쪽에 있구나. 태평양의 북서쪽. 되셨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이 오른쪽 끝에 바다에서는 또 태평양에서 북서쪽 자 바다가 들어갔고 대륙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치는 아주 끝내주는 위치예요. 자, 이거 진짜 좋은 위치. 왜냐하면 자 우리는 바다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바다.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아. 바다 구경하고 싶어. 떠나자. 언제든 가서 바다 볼 수 있죠.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뭐 남해 바다.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몇 시간이면 바닷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기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 있거든요. 얘는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 보고 싶어? 그럼 비행기 타고 딴 나라 외국을 가야지만 바다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렇죠? 자, 우리는 이런 나라고요. 바다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육지도 들어가기 쉽죠. 가까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바다도 가기 쉽고 육지도 가기 쉽고 이렇게 둘 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또 섬나라니까 또 이제 다른 나라 가려면 육지로 들어가려면 뭐 배라든지 비행기를 반드시 타고 또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위아래를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위치인 거예요. 교통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자, 이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걸 이용을 못하고 있죠. 왜? 남북이 잘라졌잖아요.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100% 우리 좋은 그 위치적인 장점을 조금 이용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아쉬운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인 위치로 설명을 드려봤어요. 바다와 육지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 자, 수리적인 위치는 좀 전에 배우셨죠? 자, 이게 적도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적도. 이게 적도 기준. 자, 그럼 영국은 얘입니다. 그럼 여기가 본초 좌우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수리적인 위치는 우리나라 자리 찾으라는 그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북위 33에서
43도.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세로는요, 우리 본초 좌우선, 영국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동경 124에서 132도에 있지. 자, 이게 수리적 위치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요, 이쯤에 있는 거죠. 그쵸?